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외환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의 시장의 출렁이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건데요. 은행의 외환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4년 9개월 만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야당이 정부 원안보다 4조 1천억 원 감액한 예산안을 끝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와 협의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문가들은 야당이 예산을 볼모로 탄핵을 흥정하면서 민생 경제만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맞불을 놓으며 미중 패권 경쟁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원료 수출을 제한하며 맞받아친 중국은 엔비디아를 반독점법으로 조사하기 시작했고 드론 핵심 부품의 서방 수출을 제한하면서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섰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융권이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피리스크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내 최고 1,500원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 금융 건전성에 경고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인4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우예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모처럼 웃음 지으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코스피 2,400선 탈환했고요. 코스닥의 경우 어제의 낙폭 그 이상을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조정이 나올 경우의 대비책도 오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는 알찬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긴 조정 끝에 오늘 반등세가 나온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출렁임이 이어지자 우리 시청자분들 기분 좋으신 한편으로도 또 약간은 불안감이 있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장자방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오늘 모처럼 반등을 했는데 기분 좋은 말씀을 먼저 드리면 반등했다. 기분이 안 좋은 말씀을 드리면 오래 못 간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했다 빠졌다 반등했다 빠졌다를 할 것이고 아마 이렇게 한두 달 정도 가다가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올 쯤 됐을 때 상방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한 2, 3개월 정도, 지금 12월 달이죠. 1월, 2월 정도까지의 시장은 이 등락을 반복하지 않을까. 어느 순간 갑자기 급반등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급락했다가를 반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기억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따라서 지금 잡아서 계속 추세를 끌고 가는 건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언제쯤부터 잡히면 그때부터 추세가 가능할까라고 물어본다면 1월 말에서 2월 정도의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잡은 포지션은 길게 내년 여름 이후까지, 여름에서 가을 정도까지 끌고 가서 수익을 좀 길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1월 말, 빠르면 1월 말 정도, 늦으면 2월까지의 변동성 구간 안에서는 내가 치고 빠지는 단타가 아니라면 들어가는 족족 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가 이미 바닥이어서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종목을 사든지 그게 아니면 나는 지금 짧은 매매를 해야 되고 그 짧은 매매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현재 구간에서 매매하려고 들지 말고 내년 1월 말부터 천천히 사기 시작해서 2월까지 저점에 사고 그리고 여름까지 끌고 가시는 매매를 선택하셨으면 어떨까라고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유명했던 복싱 선수였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 단 쳐 맞기 전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들겨 맞기 전까지는
내가 너 이길 수 있어라고 허언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복서와 맞붙었을 때 복싱 선수한테 해가지고 이길 방법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폭탄을 두들겨 패고 급락을 하고 엄청난 펀치를 때릴 때는 피하는 게 장땡이지, 내가 왕년에 주먹 좀 썼어, 복싱 좀 해봤어, 뭐 샌드백 좀 쳐봤어라고 덤벼봤자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두들겨 맞는 걸 피해 있는 시장이고 가끔 단타 정도만 하는 시장이지 길게 내가 배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주식시장에 조금 한 발짝 발 떨어뜨려서 멀리 좀 계세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 리스크가 있어서 사실 뭐 저도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가장 좀 민감한 이슈이긴 합니다만 한쪽 당과 결국은 지금 이 양 정부의 싸움은 어쩌면은 계엄이냐 탄핵이냐의 싸움이고 뭐 그런 싸움이 아니라 서로 간의 진영의 이익을 위한 서로 간의 정치권의 싸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경제방송에서 정치를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양 진영에, 우리가 소위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두 진영의 서로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싸움이 아닌가. 그래서 정치인들이 너무 싸우는 바람에 시민들이 매우 피곤하고 국민들이 이 나라 진짜 이래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 모 기업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잖아요. 대한민국은 정치는 3류도 아니다 4류다. 그래서 정치가 발목을 잡지 않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요즘에 국민 여러분 전부 다 피곤한 나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2월 내지 3월까지는 이 과정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내년 봄 정도 돼야만 아마 이 전국의 어지러움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 그 시간까지의 요 한 3, 4개월의 시간은 시장은 어쩔 수 없이 변동성장일 거다. 어느 날이 갑자기 누가 와 뭐 지원한대 그러면 와 올라갔다가 아니래 그러면 떨어졌다가 그거를 2, 3개월 반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요 2, 3개월의 시간은, 봄이 되기 전까지의 시간은 우리는 변동성으로 단타치는 구간이지 추세로 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좀 인지하시고요. 지금 주식을 사는 거에 굉장히 많은 포트를 베팅을 하시고 돈을 많이 쓰시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언제부터요? 1월 말에 미국 트럼프가 취임을 하잖아요. 1월 말에 취임하는 그 시기부터 2월까지가 우리나라와 격동하면서 요동을 칠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거고, 지금 사서 올라가는 건 단타로 팔고 다시 또 떨어지면 사고를 반복해야 되는 몇 번의 파동의 왕복이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식시장은 올라가야만 수익이에요. 그런데 떨어지면 무조건 손해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주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미국장은 계속 우상향을 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패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미국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야 미국장 괜히 들어가서 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올라가는 파동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가 하나 있고, 떨어지면 하락 파동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락 방향에 배팅할래, 소위 말하는 인버스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상승 배팅에 수익을 낼래, 주식 같은 거나 ETF, 지수 관련 ETF들일 겁니다. 그런데 얘는 소극적인 대응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다 공격적으로 내가 시장의 방향성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쪽으로 공격적인 대응을 할 수 있고 적극적인 매력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선물 옵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선물 옵션을 사람들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우리가 유행했던 영상 매체였죠. 뭐 오징어 게임이었나요? 예,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선물 옵션 해가지고 수십억을 빚을 지고 와서 죽음의 게임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했던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왜 손해가 나냐면 방향을 거꾸로 봐서 그래요. 상승할 때 하락을 보니까 거꾸로 보니까 손해가 나는 거고, 하락할 때 상방 보고 앉았으니까 손해 나는 거지, 방향을 똑바로 보면 내가 내 간덩이 크기에 따라서 많이 보냐 적게 보냐의 문제인 거지 손해가 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틀렸을 때 손절하고 방향만 바꿔주면 수익 전환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보다 선물 옵션이 훨씬 더 안전하고 매력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하시잖아요. 언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우리가 3개월마다 3, 6, 9, 12월 달 두 번째 목요일 날이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근데 동시 만기일의 시세가 되게 많이 나고, 특히나 12월 동시 만기는 거의 한 2, 3년에 한 번씩 인생을 바꾸는, 팔자를 바꾸는 대박을 쳤던 구간입니다. 아마 이번 12월 만기가 시세가 예사롭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12월 만기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오전 8시 반부터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7시간 동안 하루 종일 풀타임으로 공개 방송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주식보다 선물 옵션이 정말 빠르고 매력적이고 수익률도 매우 높다는 걸 보시게 될 거고, 제가 맨날 시장이 떨어져도 그냥 웃고 다니고 올라도 웃고 다니고 하는 이유는 그냥 저는 장중 매매는 선물 옵션으로 오전에 한두 시간이면 끝나요. 종일 할 필요도 없고요. 오전에 아침에 시작해서 한 10시나 10시 반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거의 시세가 끝나기 때문에 오전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 시간에 주식 종목들 할 게 있나 찾아보다가 있으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시장을 찾아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온라인 특강에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올해 2024년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올해 1년 동안 제가 운영했던 종목들 중에 주력 포트들이 있어요. 제가 생방송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주력 포트를 한번 싹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유익하겠죠? 그래서 오전에 선물 옵션 매매하고 오후장에는 제가 올해 1년 동안 거래했던 포트들 중에 왜 이 자리에 진입했고 왜 여기서 팔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매매를 했던 근거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아마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25년도에는 내가 뭘 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정 시기에 보는 공개 강의라 훨씬 더 매력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 싸잖아요. 그죠? 지금 다 싸고 앞으로 1월, 2월 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오는 것들을 말씀드릴 테니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여러분 수익을 좀 내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참가 비용 받지 않습니다. 무료니까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마음과 시간을 내서 오시는 겁니다. 언제요? 목요일 날 8시 반 정각에 시작하니까 여러분 온라인 특강을 통해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하단에 코드 보시고 여러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길게 갈 것 같지 않다라는 전망 제시해 주셨는데요. 시장이 다시금 약세를 보이더라도 저점 매수할 종목들 모아갈 방법도 알려주실 장자방 전문가님이십니다. 그 전문가님께서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린다고 합니다. 한 달에 딱 한 번 오는 기회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이죠. 10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전문가님께서 선물 옵션 매매를 직접 하시면서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선물 옵션 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또 주식시장의 약세 보이는 와중에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물론이고요. 또 시장의 하락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 전망도 제시해 준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투자 꿀팁 가득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님 섹터별 투자 전략 짚어봐 주시죠. 예, 오늘은 HTS를 가지고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우리가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때 내가 마땅한 종목이 없다. 그때 제일 거래하기 좋은 게 코덱스 레버리지고요. 종목 코드 12630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덱스 펀드라고 얘기하죠.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 날 수 있는 상품. 근데 지금 패턴이 약간 깨져 있는 게요. 시장이 8월 5일 날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는데 고점은 낮아집니다. 이후에 저점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올라가지만 이 추세대를 돌파하지 못하고요. 그러다가 야 이제 올라가려나 보다 10월에 시도했다가 떨어지면서 급락파가 나왔고 저점 완성 반등 오늘 쌍바닥으로 보고 저는 오늘 매수를 강하게 아침부터 시가에 질렀습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 15,500원에서 16,200원 정도가 최대 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반등은 그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가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라 지금 조정이 나올 때 천천히 담아놨다가 올라올 때 15,500원에서 16,200원 구간 차익 실현하시게 되면 대략 12%에서 15% 정도 수익을 저점에서부터 내실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매매는 이렇게 떨어질 때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달러 환율을 잠깐 보실까요? 환율을 보시게 되면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난리를 지기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계속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 같습니다. 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상승을 길게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달러가 내려오는 것을 대비하셔야지 남들 하듯이 계속 올라간다 하고 앉아있다 보면은 엇박자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는 달러가 조만간에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는 달러 값어치가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5,400원인데 인버스입니다. 코덱스 달러 선물 인버스. 달러에 숏친다고 얘기하죠. 262, 260
이 가격대부터 조정 시에 천천히 12월 달, 1월 달까지 한 2달 정도 천천히 매집하시게 되면 손해 안 날 겁니다. 내년 봄에 아마 시장이 급반등하면서 치고 올라갈 때 달러가 확 떨어질 거거든요. 예, 그때 이익 보시면 될 것 같고 모아놓은 가격에서 14, 5% 정도 수익 내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동안 미국 관련 지수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설명했다시피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합니다. 자, 이 종목은요. 한 달에 한 번씩 배당금 줍니다. 보이실까요? 배당. 그래서 내가 나 배당주 갖고 싶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종목 사야 되지 고민할 거 없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다우존스에 있는 배당 종목들만 모아놓은 ETF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배당금 주면 한국 갖고 와서 한국이 소유자에게 배당금을 매달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자주 수익의 기회를 주지 않고요. 저희 언제 샀냐면 8월 5일 급락할 때 요때 8월 5, 6, 7 요때 샀습니다. 매수 단가는 1,300원에서 1,500원에 샀고요. 쭉 치고 올라오면서 저희가 산 이후에도 배당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받았네요. 그리고 나서 저는 12,000원에서 전량 차익 실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고점이라는 생각이라서 판 게 아니라요. 얘가 더 올라가더라도 눌리게 되면 내 수익이 쪼그라들 수 있거든요. 좀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 시장은 내년에 트럼프가 되고 나서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트럼프 취임 전에 시간 타이밍이야 뭐 마켓 타이밍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만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좀 반등했지만 조금 가다가 또 주저앉을 거는 뭐냐면 미국장은 조정 타이밍이 임박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연말에서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연초에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은 더 가도 그만 먹겠다는 생각으로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12,000원 일단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1,300원에서 1,500원에 샀기 때문에 저희 수익률이 최소한 10% 이상 뭐 싸게 산 사람들은 한 14%, 15%까지 수익을 낸 것 같고요. 배당금 4번 받았으니까 나쁘지 않죠. 그렇죠?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였고 우리가 4개월 동안 8월 달 받아서 12월까지 4개월 동안 한 번도 쫄린 적도 없고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은요. 떨어질 때 조정 나올 때 사는 거고 조정은 1년 가야 한두 번밖에 안 줍니다. 그때가 들어갈 타이밍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종목 코드 반드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446720입니다. 이 종목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자 추분 보십시오. 이 종목이 만들어진 게 22년도거든요. 상장된 게 이후에 떨어질 때 하나 둘, 셋, 넷, 4번 외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1년 내내 가다가 쭉 가다가 아까 8월 5일 날 한번 급락파에서 왕창 떨어진 요거 아랫꼬리 이거 하나 이후에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정다운 조정이 잘 안 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서 사자라고 얘기할 때는 지체 없이 사셔야지 좀만 더 싸게 사야지 못 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종목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라서 그래서 저는 1년에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게 되면 시중에 4대 은행 기준으로 연 3% 금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 이자 소득세 15.4% 떼고 나면 실질 이자는 2.7에서 2.8에서 2.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도 연간 평균 10% 이상의 수익은 무조건 납니다. 거기다 배당금까지 치면 연평균 15%에서 20%를 수익 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게 바보 기타 등등 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드시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될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미국 빅테크 탑10이라고 하는 종목을 8월 5일 급락장을 이용해서 8월 5, 6, 7 35,000원, 36,000원대에 샀거든요. 늦게 산 사람 37,000원이고요. 치고 올라오면서 얼마? 여기 46,000원대에 다 팔고 끝냈습니다. 더 갈 거예요. 그런데 다 파는 건 뭐냐면 조정이 나오면은 어이씨 수익 쪼그라드는 게 싫으니까 더 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미장은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팔고 차익 실현하고 현금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국장 떨어지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나왔으니까 현금을 계속 묶어놓으면서 적은 수익률 안정감에 끌고 가기보다는 이제 충분히 떨어져서 싼 종목들 살 돈이 필요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차익 실현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종목 코드는 314250입니다. 그 다음 S&P 500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차익 실현을 전량해드렸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8월 5, 6, 7 여기 24,000원부터 매수 시작해가지고 엊그저께 27,000원, 26,700원, 27,300원에 몽땅 다 팔아먹어서 여기 다 팔고 하나도 없습니다. 포지션 다 클리어했습니다. 자,
지금 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국장은 정치적 리스크, 기타 등등 안 좋은 악재란 악재가 다 두들겨 맞아서 주저앉아 있지만 미국장은 그동안 나올 만한 호재가 얼추 다 나왔고요. 상승 탄력이 둔화돼서 한번 눌릴 자리가 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현금화하고 때를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장이 떨어질 폭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장이 반등해도 잠깐 반등했다가 미국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금 들고 있으면 좋은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또 한 번 살 기회 드릴 테니까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코드 219480입니다. 그다음 재밌었던 종목이 뭐냐면 차이나입니다. 중국 관련 지수인데요. 오늘 얘가 급등을 했었는데 자 분봉 한번 보실까요? 아침 시작과 동시에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리고 시가 이후에 쭉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제가 중국을 지금 안 사는 이유는 매수 포인트를 드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에 중국하고 분명히 파워 게임을 할 거고 지금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나 관세 몇 프로 낼 거야. 뭐 니네한테 얼마나 물릴 거야. 그랬더니 나는 저기 반도체 관련 원재료들, 아이폰 관련 원재료들 나는 중국에 제공 안 할 거야. 인력 제공 안 할 거야. 공장 다 쓸어버릴 거야.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충분히 쌀 때는 사도 되는데 아직 그 충분히 싼 가격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번 겨울이 지나면서 차이나 H 레버리지의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트럼프 취임 전후일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아마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 가격은 지금 1,200원에서 1,500원 구간입니다. 현재가는 2,130원입니다. 종목 코드는요 204450입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요. 실제 매수할 때는 되게 짧은 시간에 매수해요. 자 진입! 그럼 그냥 한 방에 진입이 끝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종목 코드도 없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지도 않고 야 이거 뭐지? 종목 코드 뭐니? 찾다 보면 이미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ETF입니다. 자, 이 ETF는 뭘로 구성되어 있는 거냐면 부동산 리츠 상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라 상업용 오피스. 지금 여기 방송국이 상암동이거든요. 상암동에 보면은 여기 방송국 건물들 많아요. 옆에 뭐 MBC도 있고 뭐 YTN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상업용 오피스라고 얘기합니다. 강남역에 가시면 되게 많죠. 광화문에 가면 되게 많죠. 그 상업용 오피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돈 비싸거든요. 뭐 보통 몇 천억에서 조 단위가 넘어가는 상업용 오피스인데 그 상업용 오피스를 살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곳. 그게 우리가 뭐냐면 이 상업용 오피스 관련 부동산 인프라 ETF입니다. 리츠 상품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정 나올 때 사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 제가 이거 언제 샀냐면 주봉을 한번 보실까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떨어질 때 여기요. 2022년 말에 10월 달에 3,600~700원대 사가지고 올라올 때 4,300원에 다 팔고 나갔고 조정 나올 때 아래 꼬리 잡을 때 3,900원, 4,000원에 사가지고 여기 쌍봉에 4,350원에 팔고 나갔고 또 한 번 떨어질 때 2023년이죠. 3,800원, 3,900원 여기 사가지고 올라올 때 우리 4,600원, 4,700원에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에 들어왔냐면 오늘 4,000원을 깼어요. 자, 오늘 저가가 얼마냐면 3,955원. 그래서 제가 뭐였습니까? 4,000원 밑에서 땡큐. 이제 사자. 이제 사자. 여태 많이 기다렸죠? 4,000원 밑에서 내려올 때 3,000원대 후반 중반까지 열심히 모아가십니다. 자, 이 종목이 어떤 거냐면 왜 매력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보시면 우리가 땡큐 매수를 여기서 했거든요. 자, 보세요. 작년 10월이에요. 여기. 3,800원, 3,900원. 근데 이후에 배당을 매달 줘요. 여러분 상업용 오피스의 장점이 뭐예요? 내가 만약에 광화문에 뭐 파이낸스 빌딩을 산다. 1조 원에 샀어요. 그리고 내가 한 7, 8년 있었더니 5천억 올랐어. 그럼 1조 5천억에 팔아. 5천억 이익이죠. 맞습니까? 물론 세금 빼고 나면 뭐 한 4천억 남겠죠. 법인세 22% 빼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3천원 7, 800억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7, 8년 갖고 있는 기간 동안 매달 못 받아요. 임대료 받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사는 사람들이 왜 당신 꿈이 뭡니까? 건물주요. 왜 얘기하냐면 건물 시세 차익도 차익이지만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에 대한 매력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건물을 사기가 쉽냐? 안 쉽잖아요. 집 하나 사기도 되게 어려워요. 되게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 하는 거냐면 이런 리츠 인프라는 얘 한 주당 3,800원, 4,000원 안에서 샀기 때문에 3,800원 있잖아요. 아메리카노도 요즘에 스타벅스 가면은 5,000원, 4,000원씩 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값도 안 되는 걸로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사놨다가 배당금 받고 또 떨어지면은 또 샀다가 또 올라가면 팔았다가 이걸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산이 계속 불어날 수 있게 되는데 재미있는 건 이 상품은 1년의 연간 평균 수익률이 10%에서 15%를 매년 유지한다는 거예요. 단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점에만 사면 10%에서 20% 사이, 배당금까지 치면 15에서 20%는 매년 줍니다. 그럼 은행 이자에 우리는 최소한 7배 이상을 준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달에는 한 해의 수익률이 25%까지 나온 달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연간 15% 이상의 수익을 꾸준하게 준다고 한다면 이거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상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배당 보실까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달 잘 받고 팔았습니다. 5개월 동안 배당금 잘 받아먹고 팔아먹고 또 기다렸더니 조정 나오죠. 자, 여기 내려올 때 다시 한번 4,200원대 조정받고서 저기서 추가 매수하고요. 하나, 둘, 셋, 넷, 4번 배당 받고요. 다시 한번 올라올 때 5번 받고요. 우리 계속 배당 받았습니다. 1년 중에 제가 매수하려고 기다렸던 그 시기 빼고는 전부 배당입니다. 제가 이거 여기서 다 팔자라고 이야기했는데 9월입니다. 그 이후에 사전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기다렸다가 지금 뭐 했냐면 바닥 잡고 한 번 하고 단타, 눌림을 이용해서 쌍바닥 확인하고 또 잡는 자리. 그래서 얘는 우리가 쌀 때 사면 수익률이 제법 괜찮고요. 한 번 매수하면 보통 적으면은 한 2, 3개월, 길으면 한 5, 6개월 정도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4,000원 밑에서는 여러분 물려도 상관없으니까 모아가십시다. 이런 거를 모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빌딩 무너집니까? 9.11 테러 나지 않는 한 안 무너져요. 빌딩 안 무너지고요. 자산 가치 입지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끌고 가시면 여러분 괜찮겠다 싶어서 이 종목 오늘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보시죠. 주요 주도주 섹터를 좀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장의 주도주 섹터는 첫 번째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입니다. 크게 탑2를 나지면 이 두 개밖에 없고요. 좀 더 넓히자면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이오 콘텐츠입니다. 얘가 시총에서 제일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제가 여러분께 어떤 얘기를 드려왔냐면 최근에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시장이 빠질 텐데 그 빠지는 동안에 자동차랑 반도체 섹터 ETF를 좀 싸게 사두세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코덱스 반도체였는데요. 091160입니다. 우리가 조정 시에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27,000원대에서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1.69% 정도 올랐고 이제 슬슬 바닥 다지고 움직이려고 폼을 잡는 거라 저는 사실 이 반도체를 단타 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내년 여름이나 내년 가을까지 끌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꽤 긴 호흡으로 지금 진입을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 내년 여름이나 가을까지 바라본다면 지금은 바닥권일 거예요. 아마 무릎 좀 될 거예요. 바닥까지, 발바닥까지 못 갔고요. 무릎 정도의 가격이 아닐까 싶어서 이쯤부터 매수하시는 건 굉장히 괜찮다. 종목 코드 091160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의 다른 종목들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왜 ETF를 왜 이걸 자꾸 이야기하냐면 종목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똑같이 바닥 잡혀가고요. 삼성전자는 54,000원 밑에서 받아서 물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을 바라보고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54,000원에서 5만 원, 4만 한 5,000원 요 안절이 내려올 때마다 모아놓으시면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안전한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도 배당 종목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삼성전자 산다면 저라면 삼성전자 우선주에 좀 더 배팅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다른 가치보다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이 전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입니다. 종목의 패턴으로는 하이닉스가 좀 더 낫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15만 원, 16만 원 요 가격대가 우리가 싸게 저점에서 매수해야 될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20만 원 정도 오면 한번 1차 청산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입 단가에서 한 15에서 20% 정도 차익실은 날 거니까 대형주로 15%, 20% 먹으면 됐죠. 뭐 운 좋으면 좀 더 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종목도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입니다. 얘는 패턴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아마 올 겨울에 저점이 완성되고 나서 다시 상승 랠리를 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여러분이 접근하시는 입장에서는 단기로 접근하시는 입장에서는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길게 보실 때 내년 여름 가을까지 바라보실 때는 71,000원 오늘 종가거든요. 오늘 종가부터는 천천히 여러분이 한두 달 정도 매집한다 생각하시면 모아놓으셨다가 시세 한번 빵 치고 올라올 때 털어도 수익률이 적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원익 IPS인데요. 마찬가지고요. 리노공업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이요. 저는 사실 이 종목이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추세가 모두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내가 바닥
바닥에서 비중 10%쯤 잡고 21,000원대부터 천천히 잡아서 2만 원, 19,000원까지 사놓으시고 내비두시면 수익은 꽤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자동차 전장 정비 업종으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제가 중소형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는 우리가 바닥권이라고 인식하고 사셔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얘가 여기 2023년 올 초에 92,000원짜리가 26만 원까지 미친 급등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급락을 했고 반등했고 급락을 했고 반등했고 계속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저점대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시세가 또 한번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오토에버의 여러분 대주주 명단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열람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현대의 오너분께서 현대오토에버의 지분을 가지고 계세요. 몇 퍼센트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검색만 해보셔도 나올 테니까. 자, 우리가 보통 오너는요. 예를 들어 삼성을 따져봅시다. 삼성의 회장님이 삼성 계열사의 모든 계열사의 지분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 삼성 계열사 중에 뭐 삼성전자에 당연히 있고요. 삼성물산도 있고요. 에버랜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너가 특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회사를 키우겠다는 애착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지분 관계로서 갖고 있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현대오토에버는 이 회사 규모와 매출과 순이익 대비 오너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앞으로 이 회사를 쓰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 종목을 말씀을 종종 많이 드려왔거든요. 자, 월봉 한번 보실게요. 얘가 여기 2020년 코로나 때 21,000원 했던 게 얼마까지 갔냐면 26만 원 갔어요. 10배 갔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게 우리가 종목을 찾는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성장할 산업 섹터를 찾아요. 그래서 성장할 산업 섹터에서 우리가 초중수들은 대형주나 ETF를 해야 되고요. 고수급 레벨들은 중소형 종목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때 제일 1번으로 찾는 게 뭐냐면 그 계열사 중에서 오너의 지분이 있는 회사를 전 제일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걔는 안 버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너가 무언가를 매수했다는 얘기는 그 밑에 똑똑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 앞으로 이렇게 써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 사장님, 대표님 이거 좀 취득하셔가지고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충분하게 자문받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회사 하나 골라놓으면 뭐 하면 됩니까? 걔가 조정 나올 때 사고 시세 날 때 팔고 기술적 대응만 하면 됩니다. 현대오토에버 여러분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계시면 이 종목이 또 한 번 시세를 줄 때 상당하지 않을까. 26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반토막 정도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대에서 잡아서 한 15%, 20% 정도 단타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DB하이텍입니다. 얘는 반도체 전장 부품 업체인데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얘가 2015년, 14년 이때 우리가 10,000원 밑에, 20,000원 밑에 놀던 꿈물이었죠. 꿈틀이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84,000원까지 가고요. 시세 주고요. 쌍봉 주고 죽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바닥권까지 내려오면 땡큐인데요. 지금 저기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는 중이에요. 이 종목 참 좋거든요. 그래서 바닥 잡힌 이후에 시세가 정말 좋은 세력이 참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관심을 좀 가지고 보는 중인데 글쎄요. 단타 입장에서는 3만 원대 초반에서 2만 원대 후반까지 매수받아서 끌고 올라서 3만 7, 8천 원 팔아먹으면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 수익 낼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중을 적게 하셔서 단타 치는 건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이 모든 종목을 언제 볼 거냐고 이야기 드렸냐면 1월 말에서 2월 초에 바닥 잡으면 그때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종목을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 귀가 있는 분들은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전장업체에서는 우리나라 가장 원탑인 회사인데 땅굴 열심히 팔고 있거든요. 저는 얘가 되게 싸게 보이네요. 참고하시고 바닥 잡히면서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LG전자도 땅굴 파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기업 가치 대비 저렴해지는 거에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투매가 나오면 왕창 들어갈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냥 우리가 보초병 정도 살짝 세워놓고 좀 지켜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자동차 섹터 보겠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체제에서는 반도체보다 자동차가 훨씬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요. 종목을 일일이 고르기 힘드시면 여러분 코덱스 자동차 종목 코드 091180 이 종목 하나로 퉁치시면 되겠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만약 개별 종목을 하신다면 완성차는 기아와 현대가 있는데 패턴으로 따지고 보면은 기아가 훨씬 더 좋습니다. 따라서 기아가 지금 95,800원의 종가인데요. 이 가격부터 떨어질 때 열심히 찬찬히 모아놓으시면 내년에 여름쯤 해가지고 꽤 빛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쌀 때 사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비쌀 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 워런 버핏에 제가 여러분 사파를 한번 드린 적 기억하십니까? 방송에서 몇 번 생방송에서 제가 울고 먹었던 건데 워런 버핏이 이렇게 원숭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원숭아 잘 들어. 그러니까 예, 버핏 형님 뭐라고요? 그랬더니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자, 원숭아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비쌀 때 사가지고 쌀 때 손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 원숭이가. 그러니까 버핏 할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예의 원숭이 새끼야 그러면서 욕을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들은 쌀 때 살 때 정말 안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 안 보이거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얘가 싼 건지 비싼 건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 그치? 왜요? 우리가 똥을 찍어 먹어봐야 아 똥이구나 퇴퇴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쌀 때 싼 거를 알고 좀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요게 되게 중요하다.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요 종목 2개 중에는 기아가 낫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가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새 차 사기보다는 중고차를 사고요. 타던 차를 내가 고쳐서 좀 더 타려고 하지 새 차를 잘 안 삽니다. 그러다 보니 부품주에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이 한국타이앤테크놀로지라고 지금 계속해서 11월 달부터 열심히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이제 좀 반등 나오네요. 오늘 4.8% 올랐습니다. 저는 35,000원, 36,000원, 37,000원 조정 나올 때 사라 열심히 외쳤는데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끌고 한번 가볼 생각이고요. 1차 목표가 44,000원까지 최소 목표가 15% 이상 수익 보실 거고요. 두 번째 만도입니다. HL만도 조정 나올 때마다 사라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9월달, 10월달 조정마다 샀는데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소 목표가 46,000원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다음에 현대모비스입니다. 부품주 조정 때마다 사라 이야기 드렸는데 아마도 내년에는 30만 원 넘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실 분 보셔도 상관없는 종목들이고요. 우리가 그 외에도 종목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넘어가고 내일 모레 여러분 그 목요일 날 공개 강의 때 설명을 드리고요. 또 GS건설 보세요. 급등하죠. 조정마다 사놓으시면 되겠다. 우리가 말씀드린 KT라든가 특히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오늘 보시면 7.2% 급등했습니다. 조정 때마다 11만 원, 10만 원대에서 사셔라라고 노래를 불렀던 종목인데요. 사놓으신 분들은 올라갈 때 수익을 내는 것이고 내가 쌀 때 사지 않는 분들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으니까 조정 나올 때 좀 사셔라 이야기 드리고요. 자세한 말씀은 언제요?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포맨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을 배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내일 모레가 선물옵션 만기일입니다. 선물옵션 하면 위험하다 생각하시는데 좀 재밌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코스피 시장은 하락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주식이 더 안전하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신문에 나왔던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였는데요. 한국은 올 한 해 동안 손실률이 마이너스 13%였고요. 대만은 38% 올랐고요. 미국은 24% 올랐습니다. 심지어 중국, 인도도 12%, 15%씩 올랐는데 한국장만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한국장에서 내가 주식하는 게 안전해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보 같은 소리라는 얘기예요. 다음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한국 증시입니다. 보시면 얘는 미국 나스닥 2024년 동안 24%로 올랐습니다. 항생 21% 올랐고요. 그다음에 상해 중국장도 그렇게 두들겨 맞는 중국장 조지도 10% 올랐는데요. 한국 코스닥은요 16%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하면서 왜 한국에서 주식하면 어려워라고 물어볼 때 충분하게 여러분 증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물 옵션은요 2가지입니다.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 선물을 매수해서 상승하는 방향에다가 내가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주식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가가 빠질 때 선물 매도라 그래서 하방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옵션으로는 풋옵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가 여기 잡아서 떨어지면 하락하는 폭만큼의 이득을 낼 수 있다. 주식은 올라가야 할 수익인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월 27일 날 흐름을 한번 보십시다. 자, 아침에 위에 차트는 선물 차트 5분봉입니다. 아침에 장 출발과 동시에 선물이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 주식은 마이너스지만 선물은 내가 하방에 배팅해서 선물 매도 배팅을 하면 되는데 선물 옵션 할 때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저게 떨어지는 줄 모르고 상방 배팅했다가 마이너스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게 상방이 아니라 하방 배팅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위에 차트 보시면 얘가 콜옵션 차트이거든요. 왼쪽 차트가 이 콜옵션의 기준점이 1.52인데 이 기준이 무너지면서 콜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누가 간다?
풋옵션이 간다. 풋옵션이 간다는 얘기는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니까 난 선물 매도를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콜옵션이 무너지면 누가 가니까 풋옵션이 올라가니까 난 뭐 사면 될까요? 풋옵션 사면 돼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면 장이 여기 찍고 이렇게 아침에 9시 40분에 들어 올립니다. 야, 다 빠지고 이제 올라간다. 장 올라가는 거 어떻게 아냐? 라고 물어보면 풋옵션 모십이 여기 2.93의 저항가에 맞고 헤딩하고 죽습니다. 풋옵션이 더 못 간다는 얘기는 반대편으로 얘기하면 뭐가 올라간다는 얘기일까요? 콜옵션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선물이 상승을 한다는 얘기고 난 상방 베팅하면 되겠죠. 반대로 상승을 다 할 때 어디 보면 됩니까? 콜옵션에서 1.83짜리 저항에 맞고 죽네요. 얘가 맞는다는 얘기는 무너진다는 얘기일 거고, 그럼 누가 갈까요? 반대에 풋옵션이 가겠네요. 그럼 선물은 뭐 하면 될까요? 하방으로 베팅해서 이 하락에 선물 매도의 수익을 내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선물 옵션은 상방의 베팅과 하방의 베팅 양방향의 수익을 다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장은요,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고요, 영원히 내리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오른 자산도 언젠간 떨어질 때가 있고요, 아무리 떨어진 자산도 언젠간 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왜 주식만 할까요? 올라가야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해라는 상품을 왜 거래하면서 떨어진다고 힘들어하냐는 거죠. 바보잖아요. 그죠? 나는 뭐 해야 돼? 양방향이 가능하다는 시장인 걸 인지가 되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 야, 그럼 하방도 내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상방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상품을 내가 거래하면 똑똑한 사람인 거고, 떨어지면은 손해나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올라가는 걸 맞출 수 있다라는 교만함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미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하락장일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합니까? 한번 보시죠. 얘는 바로 지지난주입니다. 11월 29일 마지막 날에 시장이 시작과 동시에 급락을 합니다. 주식하시면 어떨까요? 박살나겠죠. 우리 선물은 매도 진입합니다. 떨어지는 폭만큼의 이득을 이만큼 가져갑니다. 얼마? 9포인트가 빠져요. 선물 한 계약당 1포인트가 25만 원이거든요. 이 정도면 한 22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 가만히 해보시죠. 야, 내가 이거 선물 하나만 매도해도 수익률이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해볼 만하지 않니? 근데 풋옵션은 더 멋있습니다. 콜옵션 기준점이 무너지면서 장이 빠지는 거 보고 풋옵션을 샀어요. 그랬더니 저점에서 고점까지 몇 배 갔냐면 하루에 50배가 납니다. 여러분, 5배도 아닙니다. 우리가 5000% 50배입니다. 그게 하루에 나는 수익이에요. 수익률 게임에서 게임이 안 되죠. 자,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내가 주식을 1억 갖고 있는데 반토막 났어요.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 계좌 살릴 수 있으려면 나 2배 벌어야 되거든요. 요즘 같은 장에 2배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고르기 쉽습니까? 전 어렵더라고요. 제가 올해 고려하연 갖고 300% 수익 냈거든요. 예, 제가 이게 하나예요. 제가 지금 최근에 몇 년간 300% 먹은 종목은 고려하연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100% 이상 수익 나는 게 1년에 한 종목 걸릴까 말까 합니다. 내가 들고 버틸 수 있는 종목으로. 가다가 막 빨라서 흔들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 말고 내가 견딜 수 있는 종목은 한 80%에서 100%까지 갈 수 있는 게 1년에 한 종목 걸리면 잘 걸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대형주 하시는 분은 저처럼 대형주 하는 사람은 거의 그래요. 그러면 그 생각해 봤을 때 옵션은요, 내가 하루에 더블 2배 이상 수익 나는 거는 일주일에 5일 중에 3일은 더블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먹지 않더라도 내가 적은 금액 가지고 수익률 게임이 높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2배, 3배 나는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거든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1억 있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몇 배 나는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전율이 높고 내가 투자한 금액이 적으니까 리스크도 적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식은 내가 30% 벌려면 1억 가지고 30% 벌 3천만 원 벌 수 있는데 나는 1억 있는 사람이 1000만 원만 옵션 샀는데 걔가 3배 가면은 300% 가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200~300%씩 시세가 나거든요. 오랜 기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당일 매매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하락장 때 되게 매력적이다. 또 하나 보시죠. 11월 11일입니다. 장출발과 동시에 시장 급락합니다. 모음만 보면 된다고요. 콜옵션 기준이 무너지네요. 기준 무너지는 거 하나 보면 난 뭐 한다? 하방 베팅하면 되고, 풋옵션 저점에서 몇 배 났냐면 이날 10배 났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장이 빠질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장 빠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방에 대한 대응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상승장은 어떨까요? 오늘 같은 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장 차트 대신에 11월 18일 차트 갖고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당일날 5.9% 급등을 합니다. 거의 6% 가까이 급등을 할 때 선물 시작과 동시에 저점 찍 하면서 올라가는데 급등을 해요. 이때 어떠냐면 나는 선물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야, 삼성전자 올라갈지 LG전자 올라갈지 찾기 어렵잖아요. 종목 할 때 현대차 올라갈 거냐, 모비스 갈 거냐, 내가 어떻게 찾아?
내가 고른 거는 1%밖에 못 올랐는데 내가 안 잡은 게 10% 올라버리면 성질 나지 않습니까? 짜증나고. 그러니 우리가 그거를 매번 잘 맞출 가능성은 없다니까요. 이해하십니까? 없어요. 저도 못해요. 그렇게. 매번 잘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는 거냐면 선물 지수 가지고 거래하는 겁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선물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폭만큼 이득을 낼 수 있고 빠지면 빠지는 폭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다. 따라서 저는 뭐 합니까? 여기 풋옵션을 보시면 딴 거 하나 없어요.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4.60 풋옵션 기준이 무너집니다. 기준이 깨지면 반대 방향 무조건 보시면 돼요. 자, 콜옵션 샀더니 몇 배? 저점에서 1600% 16배 갔다. 그럼 난 뭐 해야 될까요? 이거 해야지. 왜 주식하고 앉아있냐는 거죠. 시간 아깝게. 그 다음에 11월 14일입니다. 금투세 정책이 폐지된다라는 소식에 급등했던 날이거든요. 아침에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횡보하다가 급등합니다. 자, 우리 이거 뭐 보면 알 수 있냐면 풋옵션 기준 2.5가 깨지면서 나는 망가지는 걸 알게 되고 2.5가 다시 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나는 상방을 버텼다가 이만큼의 이득을 냈는데 몇 퍼센트 올라갈 때 2000% 20배를 당일날 낸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선물 옵션은 주식과 다르게 상승 패턴과 하락 패턴 두 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승장에는 오케이 주식 고르는 번거로움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2,600개입니다. ETF까지 치면 3,000개가 훨씬 넘어가는 종목인데 그중에 올라갈 만한 그리고 안정적인 종목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전업투자자가 아닌 이상 전업투자자도 상급 최소한 10년 차 이상 내지 않는 이상 전 종목을 돌려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힘들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난 뭐 해야 될까요? 지수 상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거래하는 게 종목도 맞겠고요.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로 그 지수가 움직이는 선물 지수, 코스피 지수에 베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좀 더 여러분 순한 맛 버전은 상승장의 코덱스 레버리지와 하락장의 인버스 베팅을 하는 것이고 조금 더 여러분이 수익을 내가 공격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면 선물 옵션에 한번 관심 가져보셔라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와 여러 가지 규제와 정부의 이런저런 이슈들 때문에 주식시장보다는 대한민국의 선물 옵션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한번 배워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공개방송 통해서 함께 하니까요. 저 사람 맨날 떠드는 선물 옵션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와서 보십시오. 보시고 이거 매력적이겠다 싶으시면 배우시면 되고 에이씨 별로네 안 하시면 됩니다. 목요일 날 공개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의 어려운 만큼 그에 따른 대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그 대안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죠.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전문가님께서 선물 옵션 매매 직접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선물 옵션 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시장의 방향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든든하실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의 투자 꿀팁 가득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식처럼 사고 파는 ETF 매매 전략 짚어봐 주셨고요. 또 미국 주식 ETF로 시작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또 변동성이 커진 시기인 만큼 선물 옵션에 투자하기 적기다라는 전문가님의 의견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보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방송 꾸려주신 장자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진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